저장 강박은 강박증의 한 종류입니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물건을 쌓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를 잘 알면서도 차마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 밑바탕에 깔린 건 다름 아닌 불안감입니다. 그냥 뭐 게으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못 치워요. 못 치워요. 못 치우고 그거를 그 물건이 없어지게 내가 치운다 그러면은 마치 본인의 제일 중요한 게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 저항을 못 해요. 의식적인 뇌는 문제라는 걸 알아요. 이성적인 뇌는 문제라는 걸 아는데 이성적인 뇌보다 더 안쪽에 있는 본능적인 뇌, 감정적인 뇌는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나는 불안 때문에 마치 그 있는 물건들을 내가 나한테 들어온 물건을 내보내면은 굉장히 큰일이 나는 것 같처럼 단순히 재산을 뭐 잃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나가는 것 정도의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저장 강박 증세가 있죠. 안재룡 씨도 꽤 모으는 편입니다. 하드디스크가 40여 개, 휴대전화가 11개입니다. 비용이 나가는 핸드폰이 몇 개예요? 6개. 6개는 비용이 통화요금이 나가는 거예요? 예. 이건 또 뭐가 들어있을까? 싹 안에 이제 네이밍을 밟아가지고. 영상 자료며 문서 파일 등 자료에 대한 강박도 심합니다. 그동안 2천만 원어치의 하드디스크를 사모았고 모두 120테라에 달하는 분량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파일 목록의 수가 20만 개 이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업실 다락방엔 또 다른 보물이 있죠. 이 안에 이제 옛날 컴퓨터 부품들이 쫙 있습니다. 이렇게 뭐 케이블들도 있고, 뭐 이게 이제 TV 카드. 여기 이제 TV 카드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갖고 와서 하나씩 꺼내서 쓰긴 하는데 전부 언제 쓸지는 모르죠. 이게 스티커거든요. 예. CPU 스티커예요. 스티커는 왜 못 버리는 거예요? 이쁘잖아요. 아, 예뻐서? 예. 아, 그 뭐야. 5.25인치. 이거는 진짜 컴퓨터 초반에 하셨던 분들이나 좀 이제 만져보셨을 것 같은. 구동도 되지 않는 디스크를 버리지 못하는 재룡 씨. 함께 사는 동생에게 잔소리 꽤나 듣습니다. 내용이 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다른 동생이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그게? 저한테는 다 짐 같고 쓰레기 같고 필요 없는 거 같고 그런 게 많죠. 컴퓨터 부품 같은 것도 제가 볼 땐 똑같은 거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걸 안 버리고 다 놔두더라고요. 다 필요하고 쓸 때가 있대요. 안 예뻐! 이런 자신에 대해 재룡 씨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릴 때는 콜렉터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콜렉터였는데 지금은 부족함이 좀 뭘 채워주는 걸까요? 허전함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허전함에 자꾸만 물건에 집착하게 된다는 재룡 씨. 실제 저장 강박을 앓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건을 통해 외로움을 달랜다고 합니다. 30년 정도 거의 치우지 않은 집. 무엇보다 악취가 심합니다. 문도 문이랄 수 없는 형편. 바람조차 피할 수 없는 이 해진 문짝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겨울을 보냈다는 윤일거 씨. 그러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뭐, 30년 동안 이래, 뭐, 다 갈아서 이래, 뭐, 이게 뭐, 영광이지, 뭐. 그래 되겠습니까? 방 한쪽에 쌓여있다는 짐. 10수년 동안 그대로 두었고
지금은 문을 여는 열쇠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일이 있어도 누가 일로 이제 시기 줘서 일을 가족해도 일하는 뭔가요? 힘이 묻고 이제 힘도 딸리고 그 미장일을 하는 거는 젊을 때 하지 나이 먹으면 뭐래요? 힘이 들어서 못한다. 아, 불이 들어온.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형제들과도 왕래가 끊긴 지 오래. 홀로 이 집에서 37년 동안 살았다는 윤일거 씨는 쌀과 김치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나 이런 게 좀 많으세요 지금? 어떤 생각 때문에 좀 많을까요? 내가 사는 게 걱정이네. 사는 게? 경제적인 거? 그렇죠. 가난,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늘 그를 괴롭혀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갑자기 죽고 나기네. 그러니 생각이 많이 나고 왜 이렇게 사나 싶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레 막 충격과 돌아가지니까 충격을 내가 많이 받았지. 꿈에도 안 나타나는데 꿈도 안 못 꾸봤어. 안 보이더라고. 꿈도 안 꾸이니까 이제 뭐.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장강박의 근원은 바로 마음속 상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상실이라고 그러죠. 그게 돈이 됐든 관계가 됐든 기능이 됐든 사회적인 지위가 됐든 거기서부터 어떤 상실이 뭐 서서히나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때 그게 사람에게 상당히 큰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그 스트레스를 풀면 좋지만 그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그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지지받거나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고쳐가 됐을 때 어떤 무언가에 몰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크진 않지만 지속적인 어떤 좀 안정감을 느낄 수만 있다면 다른 방도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죠. 심각한 저장강박은 반드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박미정 씨가 4년 전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또 좀 안 좋아졌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편해지진 않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또? 선생님하고 제가 약속했잖아요. 딱 해놓고 네. 잘 살고 있다가 네. 나 마음 편하면 선생님 뵈러 온다 그랬었는데 네. 죄송해요. 아니요. 그 힘든 일. 오래전 사고로 누운 남편, 그리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지인.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이 저장강박을 악화시켰는데요. 그럼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는 좋아지실 거예요. 예, 좋아지실 거예요. 이분은요. 그리고 이분한테는 치료 중요하고 이분은 뭐냐면 이제 아까 인터뷰할 때도 그러셨지만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당시에도 제가 치료한 것도 있었지만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회작가 선생님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분 옆에서 같이 생활을 해주고 고민해주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처럼 너무 자기 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 이분한테 마음적으로 옆에 있어줄 분이 있으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금방 좋아질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장강박을 치료하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소죠. 박미정 씨의 집에도 청소가 시작됐는데요. 구청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바퀴벌레며 쥐똥. 집을 치우고 나니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쪽은 다 버릴 거예요. 버려드릴게요. 이불만 빼고. 그럼 이쪽은? 이쪽은 나오는 거는 검사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걸로. 나중에 제가 보고 또 쓸만한 거 있으면 또 보여주고. 보여드릴게요. 응, 그러니까. 자, 이제 울지 말고. 물건을 치우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내 우울해하는 미정 씨.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해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저장해 물건을 해줬던 건데 이런 식으로 다 갖고 가버렸고 세상에서 다시 해놓은 거 아니에요. 꽉 막혀있던 현관이 뚫리자 드디어 집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방을 말끔히 치웠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 모자가 거주하던 작은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덕분에 사랑이가 오랜만에 세상 구경을 하네요. 와, 이게 얼마만인가요? 그새 청소는 끝났습니다. 작업 시작 6시간 만인데요. 투입된 봉사자는 약 20여 명 정도 되고요. 쓰레기 양은 2.5톤 차량 2대분 약 5톤 정도 치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원하면 도배장판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당사자가 지금 쓰레기 치우는 걸 조금 반대하시고 저항하셔서 완벽하게 청소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추가 청소 작업을 한 번 더 잡아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구청에서 집 청소를 권유하는 건 저장 강박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최근 발견된 저장 강박 가구 수는 꽤 많습니다. 저장 강박 가구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재발입니다. 몇 달 전 청소를 했던 한 저장 강박 가구를 찾았습니다. 아, 계시네. 여기 지나가면서 들렸다니까, 이 앞에. 나한테 들릴 일이 뭐가 있어? 예, 또 이렇게 됐어요. 가난하게 그러나? 아따, 뭐 이상하네. 가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가난하게 이렇게 산다면 아니 쌀이 떨어졌냐고. 딸들만 나. 내 신발은 또 벗게 또 생활을 해. 아따, 그러니까 애 이렇게 모아. 아니에요, 나 이렇게 섞어야지. 하더니 말더니 나 줘요. 아니 말고 내 쌀. 저장 강박이 재발된 경우 보통은 심하게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좀 뭐? 너 봐봐 이렇게 다 줬어요. 이거 승진 한번 나버리면 나는 나볼게. 안녕하세요. 한 번 다친 마음 다시 열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래 알았으니 난 그거 참수가 진짜 나서도 그때 문을 연 한 주민. 그간 말도 못하게 소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때문에 뒤집고 있었을 거야.
바퀴벌레 같아. 이걸 붙이면 내 자신이 한탄을 해요. 내가 세상을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데 와서 사니까 이런 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뭐라 좀 주둥이로 내 마음을 다스려요. 바닥 보세요. 여기가 제일 더러워. 깡통 그 뭐야 막 음료수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지지지지지지. 에르베타고 모이고 하죠. 난리 나요. 그새 이찬호 단장이 설득 끝에 조금 전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한 거죠? 상한 거지. 상한 것을 이렇게 놔두니 이건 병이 들지 않고서는 헛수고 다 지금 바퀴벌레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지? 이 안에가 바퀴벌레 똥들이에요. 지금 요 바퀴벌레 봐요. 예? 요 그죠? 이거 봐보세요. 요 내가 참 거짓말 안 쳐. 이거 봐봐요. 바퀴벌레 요 벚꽃처럼 우수수 떨어져요. 요 바퀴벌레가 참혹한 환경. 가족들의 건강이 염려스러운데요. 음식이 썩어가고 있고 바퀴벌레가 여기가 잠자리입니다. 요 신발이 근다고 해서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여가 잠자리예요. 여가 잠자리고 예전에는 비둘기도 키웠어요. 비둘기. 거기다가 야 음식물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식물은 항시 쌓여 있어요. 저기 썩어가고 있고 쌀들 보세요. 그죠? 이대로 두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지 싶은데요. 남 주지도 않고 요 음식물 다 썩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요건 한 이 정도 바닥만 깔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장까지. 저희들이 한 그게 얼마 전이었죠? 11월 달에. 12월 달에. 11월 달에 우리 해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계속 병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갖다 보내다. 6개월 됐네요. 키워서 정확히. 요게 올해 말 정도 되면 이렇게 쌓일 겁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저장강박 가구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들은 사전이 아니라 치워주기는 하는데 봉사단체에서나 근데 이제 강공서 또 유관기관에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해주셔야죠. 사후 관리가 해야지 다시 재발이 안 되는데 계속 재발이 됨으로써 이 공동주택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피해를 주고 본인한테도 안 좋고 또 자제분한테도 굉장히 큰 어떤 피해를 가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지 않도록 본인도 그러고 여러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 의무였는데 계속 해줘도 되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러지 않도록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저장강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뚜렷한 대안도 마련돼 있지 않죠. 때문에 저장강박을 앓는 이들은 사회 속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폐쇄된 문 안에서는 심각한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한다면 언젠가 우리 모두 짐더미 속에 갇혀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망가지 않은 거. 주름도 피고. 잘하네. 그거 아이가 팔게. 호랩이는 누가 맞춰줘야 되는 거요.